네.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몰 컴퍼니의 손진규고요. 오늘 애쉬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프레임워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드리면 저희는 이제 부동산 분양 관리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ERP 같은 거를 만들고 혹시 여기 뭐 나는 건물주다 아니면은 나는 시행사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드리면 저는 이름 손진규고 제이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요. 2017년부터 엘릭서 써왔고, 근데 그렇게 뭐 펑셔널 쪽에 뭐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보열 컴퍼니에서 지금 CTO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엘릭서 쓰냐? 엘릭서는 쉬워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함수형 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쓰는 거 쉽고 재밌다고 하는 거를 여러 번 듣고 올 때마다 쟤는 도대체 저게 뭐가 쉽다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엘릭서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또 약을 팔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나드, 뭐 아까 발표하신 뭐 그런 주제 사실 뭐 합성 이런 거 잘 모름에도 그래도 정말 쉬워서 쓰고 있고요. 아마 한번 맛을 들이시면 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애쉬에 대한 건데 잭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릭서 컴프에서 발표한 애쉬 더 스토리 오브 펑션이라는 이제 발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저놈 이거 그대로 뺏겨다가 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제 해석을 많이 곁들여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 발표 보고서 더 궁금하시면은 저기는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지난 함수형 경험이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함수형에 대해서 깊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지난 함수형 경험 뭘 가지고 할까? 근데 뭐 사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애쉬라는 프레임워크로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다. 남들한테 소개하고 싶다. 해서 이번에 애쉬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여기 이 설명을 보시면은 모델 뷰어 도메인, 도메인만 이제 모델링을 잘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일단은 이해를 위해서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한 애쉬를 이용한 코드를 이어봤고요. 먼저 엘릭서 문법부터 보시면은 이제 데프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듈은 네임스페이스 같은 거예요. 함수들이 있으면 그 함수를 다 늘어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이제 가둬놓는 건데요. 그 모듈을 선언할 때 쓰는 거고요. 이 두 엔드로 이루어지는 이 안에 그 모듈에 대한 것들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라는 거는 저 애쉬 리소스라는 모듈에 있는 매크로를 가지고서 이 모듈을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저걸 쓰면은 저기 있는 기능들이 여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엘릭서의 문법이 아니라 이 애쉬의 DSL 문법입니다. 그래서 엘릭서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제 이 DSL들이 어떤 것들을 선언하는지 보면은 어트리뷰츠가 있다. 어트리뷰츠가 있는데 이 모델 어트리뷰츠에는 뭐 ID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링 타입을 가지는 네임도 있고 그 네임은 미를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액션스라는 또 DSL 안에 크리에이트라는 이름의 크리에이트 액션을 만들 건데 컴퍼니 아이디와 네임을 받는 그런 크리에이트 액션을 만들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애쉬를 이제 쓰면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스텝 크리에이트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 함수를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어야 되지만 애쉬를 쓰면은 위에 어떤 선언들 가지고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애쉬가 하는 거는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이제 선언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선언형이 도대체 뭐냐? 우리 선언형이란 말 요즘 굉장히 핫하죠. 꼭 뭐 펑셔널 진영뿐만이 아니라 OOP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고 그래서 이 선언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선언형 안에는 당연히 선언이 있겠죠. 그 선언은 뭐냐?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언했죠. 너는 비상계엄 선포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선언한 게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 예를 들면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를 이 선언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줘야 돼요. 비상계엄이란 뭔가, 비상계엄이 진행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이 비상기업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게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발표 안에서는 인터프리터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해석기라는 용어로 하려고 하는데, 이 선언을 해석해서 실제로 뭔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사실 찾아봤을 때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선언형이 좀 중요한 개념임에도 언어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해석기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과 해석기가 둘 다 있어야 선언형이라는 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좀뭐 다른 주제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프로그래밍 안에서 그러면 이 선언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명령어과 선언형 비교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형에서는 우리는 코드를 다룹니다. 근데 선언형에서는 이제 선언은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 자체로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instructions. 결국에는 내가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거를 다 적어준다면 선언형에서는 나는 이런 걸 원해라고 그냥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인 어떤 걸로 보면은 뭐 이런 이제 명령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언형에서는 나는 리스트의 썸을 원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가지고선 사실은 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enum_sum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함수 안에 이 선언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그 왼쪽에 있는 수행들을 내가 다 일일이 할 것인가라는 게 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형에서 해석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좀 더 도식해 보면 선언이 있고 해석기가 있고 그 해석기가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언을 가지고서 다른 해석기를 붙이면 우리는 또 다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언과 이제 해석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하나의 선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코드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메타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메타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밍. 그래서 하나의 선언이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다른 프로그래밍 코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메타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후회가 되면서 어려운 파트인데 라이브 코딩을 하겠다고 일단은 해버렸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이시려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넘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북이라고 뭐 여러분 아는 그 파이썬에 있는 주피터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건데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볼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스타트 도메인이라는 모듈을 만들었고 그 안에 스태프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스트럭트라서 네임 이메일을 갖고 잡이라는 모듈도 있는데 걔는 또 스트럭트로 네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create step, create job, update job이라는 세 가지 함수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자 이제 함수 이름 있고 인자 있고 그 함수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돌려보면은 자 일단 이 도메인의 create step 함수에 이렇게 네임이랑 이메일 넣고 하면 스태프가 나오죠. 잡도 나오고 잡을 또 업데이트를 해서 원래는 solve advent of code 2024 하고 계신가요? 그걸 했는데 student of 리프타이오 2024로 이제 바꿔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발의 초기 단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심플하죠? 요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점점 요구사항들이 생겨요. 근데 그 요구사항이 뭐 비즈니스 요구사항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발적으로 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요구사항은 이거 함수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알고 싶어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그 함수의 시간을 재주는 건 제가 이거까지 잘라가면 쫄리니까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타임에 이거는 이런 이름을 가진 개고 함수로 감싸서 이렇게
이름 바꿔주면 네. 이렇게 이 동작을 내가 감싸줌으로써 이 걸린 시간을 재서 시간 재고 리절트 그대로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똑같은 코드 돌렸을 때 이번에는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각 함수마다 걸린 시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닫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코드에서 또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그 함수 누가 실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알려줘.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줘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액터라고 누가 이걸 실행시켰는지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어디트 할 수 있는 함수를 일단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름 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 아닙니다. 웹을 띄워봅니다. 아, 벡터 누가 있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까 있던 거에다가 이 벡터를 추가로 받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 어디시라는 것을 호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제 새로 만든 걸로 하면은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건데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벡터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벡터를 일단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벡터가 뭐 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태프를 만들었으니까 이 스태프가 이 잡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기록도 다 나와요. 이거는 뭐 어머니너스가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까지 로깅하는 것도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가 싫어지죠. 이런 함수가 우리한테 3개만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계속 많아지죠. 그럼 우리는 결국엔 어떤 메타 프로그래밍 적용을 해야 되게 됩니다. 이제 추가로 가서 요거까지만 추가로 할 건데 이번에 들어온 요거는 어토라이제이션을 해달라. 어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없게 해줘. 인데 그래서 이제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하지만 잡 같은 경우에는 인턴은 못 만들게 해줘야 해서 이제 스태프에다가 인턴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함수 실행할 때 만약에 액터가 인턴이야 그러면은 에러를 리턴해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감싸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변경 랭크로 돌려보면 지금은 인턴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인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인턴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겠죠. 결과가 이 아래 2개 잡을 만드는 것에서는 인턴을 썼기 때문에 포비든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는 동작은 똑같은데 시간 쟀죠, 그 다음에 어딘도가 남겼죠, 그 다음에 이제 플리시 넣었죠, 어토라이제이션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코드의 문제점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복을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야, 저런 식으로 언제 다 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중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거는 이게 사실 숨겨지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코드 보시면 뭐가 바로 인턴을 할 수 있고 인턴을 할 수 없는 건지 파악하시기 쉬운가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도 그럴까요? 지금 여기는 인턴인지 체크하고 다들 액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액터가 있는 것만 보고 저거는 인턴이면 못 쓰는 거가 같은
착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구조가 점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안 보이고 점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비즈니스 로직이 갈라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럼 우리 코드에서 계속 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유지보수하기 힘들어지고 확장이 힘들어지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어떻게 그걸 더 잘 보이게 하면서 중복도 줄일 건데가 이제 이미 다 짜놨습니다. 이렇게 선언, 아까 선언 뭐라 그랬죠? 데이터라 그랬죠? 그래서 간단한 리스트예요. 스태프가 있고 걔는 스태프라는 모듈을 쓸 거야. 그다음에 잡 쓸 거야. 근데 인턴은 안 돼. 인턴은 못 써요. 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인터프리터죠. 이 크리에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위에서 선언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컨피그가 달린 부분들을 보면 되는데 allow 인턴즈를 이제가 폴스인 경우 인턴즈를 true로 폴스로 해놓은 경우에만 포비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선언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잡은 인턴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선언형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앞에 있던 중복과 중요한 것들이 숨겨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더 가면 이렇게 인터프리터를 아예 분리해서 이거 분리하려면 메타 프로그래밍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하고 여긴 이제 아까 같이 함수들이 전혀 없고 선언만 있죠. 선언만 있어도 아까와 똑같이 이제 몇 가지 기능은 뺐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만 하면 돼. 이게 애쉬의 기본 개념입니다. 내가 뭐 주저리 할 거 없이 선언해 놓으면 우리가 가진 인터프리터로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쉬까지 보면 그래서 애쉬는 그걸 어떻게 하는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스태프가 있고 어트리뷰트에 뭐 아이디, 네임, 이메일 있고 액션에 create라는 이름의 create 있어서 이런 거 받고 잡 뭐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선언만 하면은 결국엔 동작하는 코드를 얻을 수 있다가 애쉬입니다.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른가요? 정신이 없나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애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선언들, 피처는 이제 선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언, 그리고 해석기, 그리고 코드에서 이제 선언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이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pay라는 업데이트 함수에 아규먼트로 pay 어마운트를 하는데 여기 잘 보이실려나? 남아있는 어마운트보다 pay 어마운트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검사해 라는 거를 선언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선언이다. 이거 자체가 실제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액션은 여기 웨어 조건에 따라 스테이트가 컨트랙티드인 경우에는 컨트랙트 데이트가 항상 있는지 체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드에서 직접 구현을 하게 되면은 꽤 복잡하고 써줘야 될 때도 많고 모든 업데이트 함수마다 우리가 이거를 써줘야 되고 뭐 빼먹으면은 작동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제 애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알아서 엔진이 모든 코드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빼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체인지는 이제 아까는 검증이었다면 이번에 액션에서의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프를 가지고 있는 리소스인데 create 함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액터를 스태프에다가 집어넣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소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에서는 뺐기 때문에 누가 업데이트 한다고 뭐 액터가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지를 쓸 수 있고 또 체인지는 재밌는 게 이 체인지 단계에서 있는 모든 곳에 훅이 있어서요. 그래서 트랜잭션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트랜잭션 그다음에 액션 하기 전 실제 액션 그 다음에 액션 끝나고 트랜잭션 끝나고 이 모든 곳에 내가 훅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리뷰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서 리뷰가 리젝트 됐을 때는 그 리젝트가 성공했을 때 돌거든요. F 액션을. 그래서 리젝트 되면은 성공했을 때 그 문서 리뷰의 문서를 리젝트 해줘. 그러니까 문서의 리뷰를 누군가가 리젝트를 하면 문서도 리젝트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엘릭서 코드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선언의 일종으로 함수가 들어간 선언의 일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익스프레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 읽어오는 건데 필터링을 할 거야. 프로젝트 아이디를 아규먼트로 들어온 프로젝트 아이디랑 같은지를 필터링을 할 거야 라는 건데 왜 뭐 SQL 안 쓰고 왜 코드로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익스프레션의 강점은 내가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이거를 어떤 곳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나의 익스프레션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게 다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 익스프레션이 예를 들면 SQL DB에서 사용될 때는 SQL로 바꿔주고 코드 내에서 사용될 때는 엘릭서 코드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그 익스프레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해서 하느냐에 따라 코드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익스프레션 하나로 모든 곳에 쓸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맡다 보면은 뭐 DB에 저장하는 값은 아닌데 자주 계산해서 써야 되는 값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는 파일에 있는 건데 파일에 프리사인드 URL을 우리가 뭐 항상 쓰진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계산해가지고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디펜던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일에 패스를 쓰는데 패스 또한 칼큘레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칼큘레이션 하기 전에 얘가 반드시 계산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죠. 우리는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할 때는 일일이 얘를 계산하기 전에 얘를 계산하는 걸 직접 해준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안에 얘 계산하는 거를 반드시 호출하게 한다. 2번. 근데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미 계산했는데 얘가 또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순서를 우리가 뒤집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순서와 미리 되어 있는지 등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은 보면 얘는 패스를 로드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패스가 로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안 쓰고 이게 복잡해지면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꽤 어려워지고 에러도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고 플리시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넘어가면 그래서 여러 가지 됩니다. 어그리게이트도 되고 액션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벤트 발행해가지고 할지도 되고 그다음에 멀티테넌시도 되고 여기까지가 피처, 그러니까 선언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가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은 아까 이 관계에서 해석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해석기의 선언이 전달되기 전에 수정과 그 다음에 그 해석기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선언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의한 선언 이것까지 포함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 이름만 딱 보면 이거 알겠시겠죠? 포스트그레스를 쓸 때 쓰는 거구나. 그래서 리소스에다가 애쉬 포스트그레스만 붙이면은 이제 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션들은 포스트그레스를 대상으로 하는 액션으로 코드가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파일도 어트리뷰트 선언되어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파일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트리뷰션 변경하면 그거에 맞춰서도 또 변경 마이그레이션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머신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펜딩이라는 스테이트를 시작해서 여기 이제 액티브라는 예를 들면은 함수에서는 펜딩인 것을 액티베이티드 상태로 바꿔준다.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캔슬은 펜딩이든 액티베이티드건 다 캔슬로 바꿔준다. 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 우리가 액션에서 이거를 잘못 바꾸면은 얘가 걸러줍니다. 그래서 항상 스테이트 머신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돌아가게 해주고 애쉬 아카이벌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소프트 딜리트인데 이것도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직접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가져올 때 쿼리를 할 때 얘를 필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딜리트 할 때 알아서 소프트 딜리트 시켜주고 리드 할 때 소프트 딜리트 알아서 빼서 가져오죠. 우리가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까 마이그레이션 만들었던 거에 이제 아카이브 됐다는 정보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에 넣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애쉬 페이퍼 트레일은 이제 모든 변경을 기록하는 앤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고 뭐는 뺄 거고 다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해놓으면은
마찬가지로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저장시켜주고 마이그레이션에도 이 스태프 버전스라는 아까랑 다른 애죠. 스태프의 버전을 저장해주는 애도 마이그레이션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직접 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고 힘들고 실수할 여지 많고 하겠지만 얘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앱 시그널이라는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는데 이렇게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앞에 뭐 다 빼고 그런 뻥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만 딱 하면은 여기에 우리 퍼포먼스 에러 그런 것들이 다 알아서 기록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이슨 API 만들어주는 거, 그래프QL 만들어주는 거, 뭐 애쉬의 웹 프레임워크인 피닉스에 붙여주는 거, 금융에서 사용하는 더블 엔트리 개념으로 돈 바꿔주는 거, 암호화, 어드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등등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쓰면은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고퀄리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고퀄리티로 내가 선언만으로 이거를 다 가져올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장점, 지금까지 장점 말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장점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설명만 드린 거고, 장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제가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프레임워크들은 생산성 혹은 확장성을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애들은 나중에 계속 터지다 보면은 확장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확장성을 보장한다는 애들은 쓸 때 되게 어려웠던 경우들이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기준에서는 JPA가 그런 애고, JPA 처음에 쓰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빨리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얘가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아지고, 뭐 랭체인, 요즘 AI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랭체인도 굉장히 쉽게 해주지만 점점 쓰면 쓸수록 많은 회사들이 랭체인을 결국에 탈피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애쉬는 이거를 둘 다 할 수 있다를 내세우고 있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어티비티부터 보면은 애쉬의 그 도큐먼트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이제 성능을 퍼포먼스를 무지막지하게 올려주는 애다. 그래서 내가 며칠 혹은 몇 주씩 쓸 일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게 해준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아까 이미 앞에서 보시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확장성이겠죠. 대부분의 쉽게 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애들은 초기에 쓰이기에 좋지만 나중에 가면 확장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anything, not everything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해주진 않아. 우리가 다 해줄 생각 없고 우리가 다 해줄 수도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든지 할 수 있게는 해줄게가 이 애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그냥 좀 더 되는 수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되는 이유는 뭐 사실은 되게 엄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간단한 이제 스태프를 선언한 함수 코드인데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언은 뭐다? 데이터다. 데이터는 뭐다? 우리가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인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코드에서 어트리뷰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그냥 이제 함수를 앨리스는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리스트에 저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거 이제 맵이, 그러니까 리스트랑 맵이랑 뭐 그런 것들로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엘릭스에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때 쓰는 그런 자료 구조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뭘 할 수 있냐? 아까 여기서 다른 해석기에 넘어가기 전에 수정할 수 있어요. 왜냐? 데이터니까. 데이터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컴파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만지작 해가지고 다른 코드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선언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기를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애쉬 제이슨 API 누가 안 만들어놨다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해석기를 갖다 붙이면 선언은 그대로. 그러면은 또 다른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내가 다른 선언도 정의하고 다른 해석기도 붙여가지고 또 다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코드가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 중에 선택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했냐,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리면은 스태프에 저희는 이게 짜증났어요.
이거 맨날 이렇게 써야 되냐? 이거 사실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맨 뒤에 있으니까 요거 앞에만 봤을 때에 올라온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뒤에까지 봐줘야 되죠. 요거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저희가 EQ opt patches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required optional. 그러면 이제 딱 앞에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죠. 되게 간단한 변경이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산성을 많이 올려주는 변경이었는데 직접 했고 코드는 86줄이면은 이게 가능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를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렇게 딥한 편이 아니어서 이런 건 저기 계시는 제철님이 거의 다 하셨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인데 엘릭서에 대보시니까 나중에 영상도 찾아보시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실행했을 때 저희는 그 함수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불렀을 때 어떤 것들을 또 이어가지고 부르고 그래서 총 얼마 시간이 걸렸고 몇 번 불렸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제 시간 제보하는 코드들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함수를 애쉬에서 익스텐션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드는데 47줄 코드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아예 좀 더 복잡한 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도메인 모델이 이렇게 좀 깊었는데 그래서 페이를 이제 시드나 테스트에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팩토리 펑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거 만들고 이거 물론 저희가 다 짜면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옆으로도 쳐지고 막 난리 납니다. 네, 이거를 직접 선언하기 귀찮았고 그래서 이제 팩토리 리커시브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 위에 있는 부모들 다 만들어주고 이미 있으면은 안 만들고 뭐 그리고 어트리뷰트도 비어있는 값 있으면 required면은 랜덤으로 채워주고 옵셔널이면 안 채워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실행되기 전에 실행된 후 또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것까지 해서 요거 300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장들을 여기 계속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실제로 되더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는 확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스스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다 되면 뭐가 되냐? 이제 지속 가능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뭐냐?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개발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서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복잡도가 제 경험상으로는 지수로 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A라는 요소가 있고 B라는 요소가 있으면 이제 A와 B의 교호작용, 서로 섞인 작용 때문에 또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약간 제곱항 느낌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커질수록 컴플렉시티가 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쉬로 저희가 개발을 지금 해서 어플리케이션 완성하고 계속 유지보수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잡도가 계속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안정적이고 우리 이거 계속 확장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 라는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애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지나서부터 굉장히 편해졌다.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가 우리의 개발을 발목에 잡는 요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쓰시면 동일한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점 얘기했는데 그럼 단점 없냐? 단점 남이 만들어 놓은 해석기에 디버깅 하는 게 사실은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기가 아무래도 복잡하다 보니까 뭐 에러 터지면은 이거 에러 그 스택 트레이스의 일부 가져오거든요. 굉장히 깊고 심지어 코드 가보면 내가 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기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버그를 만날 때마다 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애쉬가 이제 3.0 달고 또 여러 시간 지나면서 꽤 안정적으로 올라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사용하기 시작한 데는 3.0 나올 때쯤 2점 이제 마지막 때에서 또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버그가 좀 많긴 했어요. 그리고 이 애쉬를 만든 사람이 잭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이거를 거의 혼자 다 만들었는데 근데 너무 천재여서 이 사람의 코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쉬 코드를 까보면 와 개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데가 막 펑션 하나가 막 1000줄 이런 식으로 개발해도 본인은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짜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거 도대체 무슨 뭘 하고 싶었던 거였까 하면서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애쉬에 열심히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여기 중에 저희 회사에 계시는 분 세 분이 다 지금 꽤 상위 컨트리뷰터를 있고, 이거는 순서는 이제 그건 아닌데 더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 상위에 있고요. 그리고 샤라웃 하자면 저희 계신 한이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엘릭서 하는 분들 중에 여기 기여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애쉬에 대해서 좀 빠르다면 빠르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뭐냐? 생산성은 사실 요즘 해준다는 애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엘릭서가 아니어도, 애쉬가 아니어도 생산성 이제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확장성까지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까지 겸비해서 지속 가능성,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몇 년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애가 애쉬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저에서 저렇게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한 분 정도 받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네, 조금 그 기술에 대한 관점보다는 어쨌든 그걸 사용하는 그래서 비즈니스 해결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 좀 궁금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아무리 지속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엔 레거시가 되고 업데이트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또 계속 우리가 해결하는 비즈니스도 변화하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데, 결국에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술 자체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술 엘릭서라는 기술 그리고 이 애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그 계신 그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엘릭서를 쓰지 않는 회사에서 이게 좋으니까 엘릭서를 앞으로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거기에 뭐 어떤 기술적인 조언을 하게 돼도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을 얘기기는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회사가 엘릭서라는 언어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뭐 2년 후에 우리가 더 사업이 확장됐을 때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냐, 아니면 우리에게 뭐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코드를 유지보수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엘릭서 쓸 사람, 하늘 쓸 줄 아는 사람 급하게 부를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불확실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다 엘릭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시고 애쉬도 잠깐 써보신 상태에서 저희는 애쉬는 또 거의 다 여기 와서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데 3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애쉬 자체는 엘릭서도 그렇지만 난이도가 사실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펑셔널 랭귀지들에 비해서. 엘릭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 하는 거 쉽다고 하니까 여러 책들이나 경험들, 기존에 뭐 루비 하던 사람들 중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회사에 실질적으로 코딩을 시작하게 되는 데는 2주면 됐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된다라는 경험기는 있지만 사실 뭐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게 맞고, 엘릭서 모르는 분들한테 이것 때문에 엘릭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 정도는 좋겠죠. 그래서 엘릭서라는 걸 한번 써보고, 아까 라이브북으로 제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걔는 뭐 엘릭서 깔 필요도 없고 아이디어 깔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북 다운받아서 해서 간단한 코드 돌려보는 것, 그리고 라이브북으로 되어 있는 엘릭서 교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거 따라서 해보시면 엘릭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쉽다고 했구나, 그런 느낌 받으면서 좀 언제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어디 가서 CTO가 된다, 아니면 내가 혼자 프로젝트를 한다,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축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보통의 회사에서는 자기가 우리 이런 기술 써, 너 이거 할 줄 알아를 많이 물어보는데 엘릭서 애쉬는 자체적으로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그 기술 할 줄 알아보다는 다른 요소를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걸 그럼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차피 엘릭서 쓰는 사람이 올 거라고 크게 기대 안 하고 그리고 오셔도 금방 쓰실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벌써 엘릭서로 개발하는 세 번째 회사인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거쳐온 회사 세 번째 회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이거 약간 문제 요출 같은데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A가 있을 때 리스트 B를 줬어요. 이 B가 리스트 A를 로테이션해서 될 수 있는 애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짜주세요. 그러니까 얘 로테이션 한 것 중에 얘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는 코드 짜주세요 같은 문제를 내는데 들어보면 되게 쉽죠. 그냥 로테이션해서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대부분 탈락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우리가 흔히 하는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잘 안 하고요.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너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의 그 순서를 그 아까 명령형에 있던 그런 과정들을 코드로 실제로 녹여낼 수 있어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결국에는 개발을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메인을 해석해서 코드로 옮기는 게 저희의 많은 역할 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